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지난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례안 상정부터 부결까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최대 공기업이 될 시설공단의 연내 출범이 무산됐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게스트 패널로 홍명환 도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전의 변호사, 자유한국당 구자헌 도당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2공항을 겨냥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이 결국 제주도 의회에서 표결 처리 끝에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누기에 앞서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조례 부결을 외쳤고 반대 측은 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19표, 반대 14표, 기권 7표, 40명인 재석의원 과반에 찬성이 단 2표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회는 단 2명만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반대나 기권했습니다. 민주당은 말 그대로 4분 오열이었습니다. 28명 가운데 5명이 반대, 반대나 다름없는 기권도 6명이나 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는 대신 박원철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의원의 40%가 이탈해 부결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준비했던 폐회사 대신 이날 목노와 통곡한다는 뜻의 시리아 방성대곡이란 말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곡입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명환 의원은 제2공항 찬반 프레임에 갇혀 부결됐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제2공항과 어쨌거나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어떤 지역구를 우선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2달 전에 직권상정 보류된 뒤 2달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의결 정족수 21명에 2명이 모자라 부결됐는데요.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홍명환 의원 나오셨는데 부결 당시 심정 어떠셨습니까? 이게 참 좋은 일로 기쁘게 이게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참 좀 죄송스럽고요. 어쨌거나 이제 도민 어떤 상당수의 이견들이 좀 반영되는 어떤 조례 개정이 이제 통과가 됐으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영광이고 그랬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추후에 그 어떤 반대 의견을 지니신 어떤 도민들이나 또는 그 조례 개정을 원하는 다수 도민들의 뜻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찾아보고 고민해보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패널 입장도 궁금한데요. 구자헌 위원장님, 홍명환 의원님 소신과 뚝심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열정을 보여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의원도 많고 도민 전체적으로도 그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약간 시기적인 문제와 그런 거 맞물려 있고 그리고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 정치인으로서의 지역적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부딪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이 보전관리 조례에는 분명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특별법과 조례 간의 입법 체계 문제도 포함해서 꼭 이렇게 원포인트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지나서 다음 회기에서도 한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도민의 상당수가 찬성을 하는 이 그 안에 대해서 지금 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우리 도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았죠. 그리고서는 그 각 도의원들의 개인적인 자율적인 의사에 이 투표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도의원들께서도 당론은 없지만 또 본인들의 지역구, 특히 이제 동쪽에서는 기권표, 반대가 아니죠. 기권표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지역구마다 이제 의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비례대표분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시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걸 텔레비전으로 보다가 정말 좀 아쉽고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별법에 정하는 그 절대보전 지역에 준하는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자체는 사실 지역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돼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개선돼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입법 발의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했고요. 부결도 사실 민주당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 1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그 씁쓸한 정말 부끄러운 현주소를 직면하고 이제 대면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홍 의원께서는 부결 직후에 본인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77%에 이르는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원하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 미력하여 19대 21로 부결됐다. 마지막에는 입법 권한 포기, 난개발에 노예된 제주도 의회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렇게 개탄까지 했습니다. 근데 재발의에 서명한 의원이 12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발의에 서명한 12분 정도 되는 거면 어느 정도 표결 결과는 예상을 하신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상이 저 나름대로 했죠.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변화라는 게 당시에 이제 이 조례에 관련된 여론조사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그 상당 의원님들을 찾아뵈서 상당히 좀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아까 우리 구자은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절대 보전 지역과 그다음 상대 보전 지역 이 두 체제가 있고 관리 보전 지역 1등급은 절대 보전 지역과 동등하게, 그 다음에 상대 보전 지역은 관리 보전 지역 2등급과 동등하게 이렇게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를 못하거든요. 또 여기다가 좀 복잡하지만은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어떤 도시계획시설 이게 1항부터 뭐 7항까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갑자기 도시계획시설에도 없는 6항이 또 끼어 있습니다. 이게 법체계상 이게 좀 많이 헝클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제가 약간 오해가 생겼던 부분은 교통시설 중에서 뭐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교통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항만과 공항을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저런 그 취지는 도로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운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이제 선형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선형시설까지 전면시설까지 다 제외를 한다면은 너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면적이 큰 공항과 항만만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항과 항만을 콕 집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구자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선형 시설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도시계획 시설에 그 교통시설 전체를 포괄했으면은 이런 논란은 좀 해소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에 대한 좀 약간 그 좀 문제점도 저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그 원인 중에 하나 당론 정하지 않았다고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당론을 정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우선 아까 그 선형 면형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교통시설을 전체적으로 넣어버리면
이 항만이나 이런 공항처럼 큰 면적을 차지하는 이런 이제 공공시설의 경우에 관리, 그러니까 보전 지역에서 추진하기 좀 어려워지는,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영향 평가가 이게 환경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당론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당론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의 그 의회를 예를 들어보면 사실 그 미국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당론을 정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당론을 정해서 이제 가다 보면 그 당론에 따른 이 갈등이 너무 많고 뭐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내재돼 있어서 그 의원 개인들에게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이 그 결국에는 도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이 사안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 이 부분은 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당론을 정하고 안 정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구자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같은 생각과 같은 이념과 정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있는 게 정당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당의 정체성을 정확히 발현시킨다는 게 당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건 자체는, 부결 자체는 사실 처음에 23명이 입법 발의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명이 탈례를 했죠. 거기에 이렇게 서명 철회를 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12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취지를 통감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좀 반대하거나 기권할 거야, 이렇게 가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자한 변호사님 말씀에 하나 더 붙이면 좋습니다. 정치인들의 개인의 정치 철학과 소신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의원들 스스로 찬반 눈치 보기 하다가 최종적으로 부결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당론과의 문제보다는 더 심각한 게 의원 스스로의 소신과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의원과 소신과 철학이 반영된 조례의 부결 결과였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제기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당론에 따른 추진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개원하고 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이미 똑같은 데자뷰를 우리는 봤어요. 이미 개원과 동시에 신한역사공원 행정사무소 조사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가 조금 더 혁신적이고 제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사실 민주당이 4분의 1을 했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됐고, 이번도 사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론 없는 게 당론이라는 비아냥을 듣게끔 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도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민주당 그 제주도에 있는 도의원들께서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어서도 뭐 찬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번에 도의원들께서 민주당이 너무 이제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다수의 행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도의회 출범 당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서 봤을 때는 각자 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에 결정에 맞춘 것은, 동쪽에 있는 의원들께서는 사실은 여기에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도 거기에 그 당론이 만약에 찬성으로 정해졌다면 찬성의 입장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을 많이 논하시는데, 사실 이번 조례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의 논쟁이 아니거든요. 우리 제주 지역의 어떤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거는 사실 정당을 초월한 문제이고, 특히 이번에 19분은 찬성 의원님들 중에 17분이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 가장 중심이 이제 민주당에 서 있는데, 이거를 정당으로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횡포일 수도 있고, 의원님들의 각자 소신에 우리 박원철 원내대표께서도 좀 당부의 말씀 정도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풀어나갈 것이냐. 뭐 우리 김영범 의원 소장님 그 어떤 비판적인 말씀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이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 해서 좀 차후의 개선 방안, 아까 우리 구자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으로나 이런 게 문제는 없는데 약간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결, 뭐 찬반을 떠나서 부결된 그 원인, 주변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제주도에는 뭐 만약에 통과되면 제2 언급을 뭐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제주도 집행부의 그 의원들에 대한 로비,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자체에서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만에 하나 찬성 의결이 되더라도 제2 요구가 오면 제2 요구 사안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차피 부결될 거기 때문에 그 부결 책임은 집행부에 넘길 수 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그렇죠. 사실은 좀 있었다. 맞습니까? 뭐 저희들이 뭐 정치적인 뭐 수를 계산하고 이럴 정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눈앞에서 하나하나 판단을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한번 이제 저희들이 과정을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며칠간 이게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23분 이상의 이게 정당을 초월해서 발의안이 다 찬성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입장이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빠지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도에서 어떤 제의다, 위법이다, 위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후부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발의위원들이 빠지시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제2공항 찬반으로 이게 사실은 제2공항을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도에서 동의를 그대로 하면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으면 제2공항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조례인데 이게 찬반 프레임으로 이제 와전되고 그러는데요. 이게 3분의 2 뭐 다시 뭐 재의결 이것까지는 저희 생각 안 하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집행부가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충분히 좀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 도민으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김태석 의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시키고 이번에 다시 이제 상정이 됐는데 이제 그게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물론 그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우리가 1년 단위로 원내대표를 하는데, 이제 2기 원내대표를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을 했죠. 이제 박원철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정책위원장도 뭐 제가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의사들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도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석 의장님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를 안 하시는데 이 조례만큼은 우리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조례이고 또한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만큼은 이 조례만큼은 반드시 통과를 해 주십사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주셨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초기에는 좀 반대를 하셨던 몇몇 의원님들도 상당히 좀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강도가 누그러뜨려지고 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도 저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봐서 저는 뭐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걸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한 3가지 점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추진하는 시기의 문제점. 현재 이제 보전관리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기본계획이 고치된 이후에도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 시기적으로 보면 그와 연결해서 조례가 국책사업을 이게 사업의 어떤 국책사업을 겨냥해서 조례가 규제를 하고자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례의 문제점이다. 입법권의 남용의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고 세 번째가 현실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2요구가 들어온다. 그럼 제2요구가 들어올 때 어쩌면
제 요구도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3분의 1을 획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대법원으로 가는 절차가 남아 있고 대법원으로 갈 때 물론 법률적 판단은 후에 판결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집행 정지 결정에 들어가고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기본계획 고시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예, 조례 관계없이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한다면 결국 제가 볼 때 이 문제점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의회가 이 공항 건설 관련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데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실리가 없는 이런 조례가 되고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도민 사회가 더 오히려 뭐 분열이 된다거나 갈등이 더 깊어지거나 이런 소지가 있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런 보존관리 지역에 대한 그런 이제 난개발 문제가 염려가 된다면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 해서 꼭 그 후로 넘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그 조례를 해서 시행하기에는 좀 늦어버렸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얘기가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난개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한 7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 어떤 농지가 훼손되는 제2공항을 과연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놔두고서 건너뛰자 이 얘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집행부가 제2 요구를 저희가 또 그걸 두려워해서 안 한다. 이것도 또한 저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고 또 집행부가 만약 제2 요구를 한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사실 이게 법리적인 문제 우리 국전 변호사가 하지만 법리적인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특별법 35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로 그 재량권을 이용해서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것 뿐인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조례를 집행부가 제의를 한다. 그렇다면은 원희룡 도지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제의는 저는 제 요구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부결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찬성했던 쪽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안 반대했던 정당과 시민단체들 환영하고 있고, 하지만 또 왜 무리하게 본회의에 상정했냐며 김태석 의장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인가요? 마치 그 시일에야 방송되고 기권하고 반대한 도의원들을 매국노에 그 비유한 의장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퇴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는 좀 그렇지 정치적 공격이긴 합니다. 예, 정치적 공세일 뿐이고 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도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도의회 의장으로서 아마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던 것 같아요. 김태석 의장은 우리 도의회의 권한을 도정을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인데 왜 이거를 우리 도의원들 스스로가 걷어차느냐 이거에 대한 탄식이었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우리 모 정당에서 또 뭐 이 실내 방송되고 그런 어떤 탄식을 마치 뭐 매국노로 다 또 연결시키는 이런 거는 이거는 좀 정치적인 공세이자 좀 지나친 오바가 아닌가. 그런 식의 판단은 아마 내년 총선에서 우리 도민들이 또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예. 저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공세에 대해서. 예. 조례안 부결, 앞으로 제2공항 찬반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어쨌든 시일에 방송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 먼저 네. 좀 하자면 근데 이제 이번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그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서 하는 조례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 회기가 지나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제 관리보전 지역에 대한 그 입법 체계를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이 논의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나서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원통해야 될 것이었는가가 원래 추진하는 그런 이제 논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바른미래당에서 아마 지적하는 부분도 일면적으로는 좀 들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김 소장님 앞으로 찬반 논란에 어떤 영향 예상됩니까? 일단은 이게 사실 찬반 프레임에 갇히면서 사실 조례가 부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항 추진과 관련된 제2공항 추진과 관련돼서 보면 지금 반대대책위 측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이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었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검토 의견이 되돌아온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마지막 남아 있는 그 관문이라고 좀 보여져요. 아마 이제 기본 계획 자체가 고시가 10월 달까지라고 하면 더 이상 이게 소위 사실 이게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좀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사실 그 서로의 입장 차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찬반의 입장 차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공항 추진 자체가 도민적 합의나 도민적 공감대를 갖지 않고 추진되고 나서도 두고두고 이제 우리 사회에 그 어려움,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열린 자세로 공항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번에 부결된 것이 어쨌든 뭐 크든 작든 간에 제2공항 추진에 있어서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홍 의원님 나오신 김에 사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제2공항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그 공론조사를 제주도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쨌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나 아니면 국토부에서도 제주도민의 의견을 가져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수렴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제주도 민주당에서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정부와 국토부 쪽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절차가 있으면 어떨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고 건의가 아니라 어제도 그 우리 오영훈 국회의원께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그 공론조사를 좀 실시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그거는 제주도에서 하면 한다. 그럼 제주도지사는 우리는 또 못한다. 그건 국토부에서 해라. 이게 서로 이제 핑퐁 게임만 하면서 우리 도민들만 참 이제 가만히 있는데 자 이번 보전지역 관리조례도 뭐 구전 뭐 변호사님 말씀 뭐 일리도 있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지금 이렇게 갈등 제주 최대의 현안이 지금 제2공항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제2공항 고시하고서 그다음 조례 진행하면 저도 사실 좋습니다. 뭐 누가 반대할 이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100% 찬성 이렇게 한 조례가 될 건데 저는 이것도 또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지금 엄연히 제2공항 문제가 제주 지역의 최대의 어떤 갈등 현안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책임 있게 받아서 이거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서 논의를 해야 되고 만일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은 국토부 사실 우리 도의회에 와서 사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통과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뭐를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바로 생기거든요. 자 우리 도의회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뭐 토지 부상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예상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라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리가 도의회가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카드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카드를 우리 스스로 버린 게 아닌가 이래서 안타깝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길게 또 얘기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이제 중시하는 건 그 부분은 좋죠. 듣기도 좋고 좋은데 전체적인 그 체계 안에서 그 조례가 어떤 특정 사업을 겨냥해서 그걸 통제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왜 조례를 통해서 하냐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반대로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거를 거꾸로 자 그러면 왜 공항만 빼고서 하냐? 이거는 특혜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일 수정을 한다면은 교통시설 전부를 우리가 절대보전 지역에서 못하게 된 것은 1등급에서 못하도록 하고
상대 보전 지역에서 못하도록 된 것은 2등급 지역에서 못하도록 하는, 그럼 아예 통일을 이렇게 시키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 도민들에게 과도한 침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시설, 뭐 선형시설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참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예 원리원칙대로 하자. 그러면은 아마 이제 공항과 항만을 콕 집어서 했다는 이런 얘기는 사라지겠죠. 그냥 원리원칙대로 한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측면에서 마무리하시죠. 예. 이번에는 제주 지역 최대 공기업이 될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주도가 시설공단 왜 갑자기 만들려고 하는지 김 소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도내에 지금 공공시설물이 한 2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공공시설물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이 공단을 설립해서 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을 높여보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원래는 6개의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50%가 또 안 되는 장묘 시설과 항만 사업은 제외가 돼서 교통과 관련된 주차장과 공영버스, 그리고 이제 환경시설과 관련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하수도 처리시설, 위생시설, 이렇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지금 다른 도내에 아시다시피 이게 개발공사나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규모보다 더 큰 한 대략해서 정원이 한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1년 예산만도 한 650억 이상씩 투자되는 말 그대로 거대 공기업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지금 그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이 용역 보고서를 둘러싸고 또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이제 행안부에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지금 예결특위 소속인데요. 그 추경 예산안 심사하면서 그 시설공단 용역 보고서가 뭐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김태석 의장은 그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그렇습니다. 상임위로 회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조금은 복잡한데요. 저도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번 예결특위 과정에서 그 시설관리공단이 문제점도 지적했고, 사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 이 조례도 우리 또 행정자치위원회 지금 소관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태석 의장님이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우리 행자위로 회부하는 것도 지금 막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우리 교통 문제, 환경 문제, 하수 문제, 우리 제주도 현안을 모두 다 가장 지금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이고 상당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 뭐 9대, 10대에서부터 우리 뭐 김한국 의원님이라든지 해서 계속해서 시설공단 관리의 어떤 이 조직의 필요성이 계속 이제 제기를 해왔었고, 그것을 받아서 지금 이번에 그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용역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일단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은 지금 제대로 온 지방자치가 못 되고 행정안전부의 그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측면의 용역이 이번에 성질이 좀 많았다. 저희들도 참 지적할 게 많지만은 행안부 우선 통과가 돼야만이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논의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비판할 게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 설립 뭐 필요는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예결위에서 그 용역의 부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번 용역의 결과 뭐 인건비가 과다하게 뭐 이렇게 상정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좀 정무적으로 아까 그 김태석 의장이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그다음에 그 보류를 했거든요. 상정 보류.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의장의 상정 보류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김태석 의장이 상정 보류를 한 게 3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대를 보면은 박희수 의장 시절에 한 번 있었고 그 후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가 의장한테 그런 권한까지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게 절차상으로 의장이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권한으로 비춰지는 것인데 자꾸 이제 그 상정을 보류시킴으로써 하는 게 의장의 좀 권한 남용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측면이 들고요. 시설공단 자체는 이 수익의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그 공공시설의 효율성보다는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추진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상정 보류된 이 내막 속에서는 이 아까 이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용역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건비 감축, 인력 구조 조정 이게 사실은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연 20억씩 뭐 5년간에 100억 정도의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용역 보고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결국은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거 보면 1,000명 넘는 인원을 구성 인력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전직도 필요하고요. 기존에 민간 위탁되어 있는 업체들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문제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집행부 차원에서 조금 너무 일사천리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10월경에 아마 이제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된 테이프가 구성이 됐고 집행부에서도 뭐 관련 전문가들과 많은 의논과 토론을 했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사실 이게 직접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공감대나 공론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문성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공단을 왜 만들자고 하냐면 이게 공무원 조직들이 해보니까 사실 공무원 조직도 적자 내는데 공단 가면 뭐 흑자 난다. 이게 사실 이게 터무니없는 용역보고서 결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위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는 1년 단위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책임성 자체를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담아봐야지. 뭐 이런 식의 논의 공감대의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약간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구 변호사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그거는 좀 과도한 것이고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은 행안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부에 협조를 했지만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은 뭐 100억 정도가 이제 흑자가 난다. 이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공무원이 한 150명 정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직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 한 200~300명이 또 가야 되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거기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느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만큼의 인원을 채용을 해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이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야지 지금 저는 김영범 소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고 우리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지금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때이고 그러한 뜻을 반영해서 우리 그 김태석 기자님께서 나름대로 좀 속도 조절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직권을 상정하는 게 논의를 더 올리는 게 사실 의장의 역할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뭐 저는 뭐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속도 조절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좀 너무 이제 좀 짧은 기간 안에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공감을 하는데 그걸 왜 의장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해서 걸러지면 될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의장이 기본적으로 그런 법안에 대해서 상정하고 말고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권한을 많이 행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용역에서는 뭐 적자 안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흑자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시설공단을 지금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도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도민들에게 올해 2월 정도에 전화로 이제 설문을 하니까 한 56% 정도의 도민들께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을 하겠다는 거는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적자나 흑자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 과정이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그 동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김태석 의장께서 이런 그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하는 것이 공론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그러면은 홍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어차피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공공시설이어서 이제 뭐 수익성 문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뭐 적은 예산 들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공단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공단에. 그렇습니다. 자, 공무원의 전직. 그리고 뭐 삼북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잠정적으로 파업 찬반 투표까지 거쳐서 지금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고용 승계 문제. 예. 행정기관에서는 일부 직원만 개별 심사를 통해서 선별 채용하겠다는 거고 노조에서는 그동안 업무를 해왔는데 직무가 입증된 게 아니냐, 전원 고용 승계가 맞다 이렇게 그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문제 어떻게 좀 순리적으로 풀릴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세 부분은 앞으로 시설공단 좀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가 어떤 게 될 건지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사람을 이렇게 좀 어떻게 이끌고 해나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어떤 지위를 당신은 저 공단으로 가시오 이렇게 사실 이게 법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직위를 버리고 이제 공무원의 어떤 그걸 버린다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뭐 삼북 쪽 그 소각장에 있는 분들 이것들은 이제 인원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관리노동으로 이게 이제 수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뭐 큰 무리 없이 아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자꾸 민간 위탁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고용이 불안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공단의 직원으로 이제 하는 방안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풀릴 수 있는데 제가 가장 힘들 부분은 공무원을 과연 공단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어쨌든 150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공단으로 이제 전직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직 그 고위직이나 관리직은 사실 그 얼마 그 전직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사실 공단의 운영에 허리 역할을 담당해야 될 5, 6급 공무원들이 과연 본인의 안정적인 그 공직 생활을 내버려 두고 공단으로 이적할 수 있을까? 이거 사실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도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 이제 근무 조건 개선 차원에서 뭐 한 직급 올려서 이게 보내준다 이런 식의 제안도 있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그 공단 공단 출범 자체에 여러 가지 애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적자도 괜찮다 이런 논리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공단 자체는 비용 결감을 통해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최상의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쳤을 때 도민 혈세를 그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앞으로 이제 시설공단의 출범과 관련돼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난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자원 위원장님 가장 큰 난제 어쨌든 시설을 공단을 하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이미 다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고용 승계 문제 노동계 쪽에서는 분명히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시설공단을 했을 때 과연 관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적자폭이 커지지 않는가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시기가 이미 이제 조절되어 있는 상황이죠. 내년으로 어차피 넘어가야 될 상황이니까 이참에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이익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행정부에 근무하다가 이제 그 발령이 나면 오히려 이제 그야말로 내가 이제 정말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나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서 그야말로 1년을 그냥 보내고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게 노출된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변호사께서는 네. 좀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설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도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씩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의안처럼 한 번에 지금 다 시작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과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안대로 한다면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정말 제주도 최대의 공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시설공단 생긴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거기 임원으로 누가 갈 것이냐 이런 얘기도 사실 계속 나왔거든요. 저기도 뭐 지사님 쪽에 무슨 선거공신이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근데 사실은 시설공단의 가장 핵심은 제 생각에는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인원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가 견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도민들도 계속 관심 가지고서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홍명원 의원 같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희가 도민들께 이런 자리를 좀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우리 도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풀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도가 성장통 해결사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소통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안 결정에 당당하게 임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